안녕하세요.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요즘 학교마다 축제 또는 체육대회 등으로 들뜬 분위기의 학교 생활 많이 좀 느끼고 계실 텐데요.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는 이런 기간이 오히려 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마음은 밖에 나가서 축제를 마음껏 즐기고 싶지만 또 앞으로 다가오는 6월 모의평가 준비에 마음이 또 많이 심란할 것 같은데요. 너무 스트레스만 쌓지 마시고 가끔은 밖에 나가 산책도 하는 여유 가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가벼운 운동은 오히려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따뜻한 봄 날씨 느끼시면서 공부할 때는 확실하게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때는 또 조금씩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성맞춤 2014 수시 전형을 주제로 상담 시간 마련했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합격으로 가는 최선의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자,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달라진 입시에서 합격의 길로 안내해 주실 역시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충남 서령고등학교 선생님이신 최진규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령고등학교 교사 최진규입니다. 네, 그리고 일산 대진고등학교 윤신혁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신혁입니다. 네. 자, 우리 수험생들 이제 6월 모의평가 앞두고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는지 그리고 전략은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담 문의는 전화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 주실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상담 받으시고 또 해결책도 찾고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과 제작진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미리 분석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학생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께서 연락 주신 것 같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고3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네, 어떻게 요즘에 날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데 아이가 힘들어하진 않나요? 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어머니 옆에서 보시기 좀 힘드시겠네요. 예, 어떤 점이 입시와 관련해서, 진학과 관련해서 궁금하세요? 예, 저희가 지금 얘가 수시에서 논술 전형뿐만 아니라 입사관 전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 저희가 희망하는 대학에 가려면 어떤 전형이 유리한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성적 그리고 비교과 활동을 저희 최진규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예, 화면을 보시면은 1학년, 2학년 교과 성적입니다. 국어 2.25, 수학하고 영어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이네요. 1.75, 1.25. 전체적으로 국수 영사 2.13이고요. 4월 달에 치른 전국연합 성적입니다. 국어 성적 3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입니다. 사회탐구에서는 한국지리하고 사회문화가 각 4등급이고요. 등급 평균은 2.5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비교과 활동인데요. 1학년 2학기 학급 부반장을 했고요. 동아리 활동도 활발히 하는 학생입니다. 부회장도 했고, 회장 활동도 했고요. 봉사활동에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2학년 때 10시간 학교 활동이 중심이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공인 인증 점수가 있습니다. 이 탭스가 848점을 받은 학생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상 내역은요, 교과 우수상 다양하게 받았고요. 그 다음에 교내 인문사회 탐구대회, 최우수상, 또 말하기 대회, 토론대회 이쪽에서 이제 상을 많이 받은 그런 학생입니다. 예. 다음으로는요, 지망대학인데,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계열 일반 학생 전형, 그 다음에 이지망은 한양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글로벌 한양 전형이고요. 삼지망은 한국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일반 전형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성적과 비교과를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교과 성적을 보면 좀 이제 눈에 띄는 점이, 수학 교과 성적이 내신도 좋고, 또 이제 모의고사 성적도 1등급인데 99%의 100분위를 보이고 있는 아주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우리 최진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역시 이제, 교과 내신 성적이 모의 수능 성적보다는 이제 우수한 학생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정시로 지원했을 경우에 전년도 그 정시 모집 배치고사 점수로 비교해서 분석해 본다라면은
대략 한 5점에서 14점 정도가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로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어렵고요. 그렇다면 이제 수시에 대한 지원 전략이 잘 세워져서 이렇게 이제 원하는 성과를 얻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수시에 지원하고자 할 때 입학사정관 전형의 경우에는요, 학생이 원하는 그 진로가 방송 관련 쪽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영어하고 사회교과의 성적 흐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 교과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1등급이었는데 이렇게 2등급으로 2학년 2학기 때 한 등급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교과 같은 경우도 3등급에서 출발해서 2학년 2학기에 4등급으로 이렇게 또 하락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교과 성적의 흐름은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3학년 1학기 현재 그 내신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은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예, 비교과 활동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역시 이제 자기주도성, 전공적합성,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 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우선 전공적합성에서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요. 우리 학생이 이제 방송 쪽과 관련해서 일관되게 이렇게 준비해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는 교과 활동, 특히 이제 영어하고 사회 쪽의 활동이 대단히 적극적으로 참여한 내용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주도성에서는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영자신문에서 이제 활동을 주로 이제 했는데 조금 더 외연을 넓혀서 학교 방송 쪽에서 좀 더 활동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상 경력은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수상 자료가 있는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사활동은 1학년 때 봉사활동은 비교적 많은데 2학년 때는 10시간으로 상당히 기본적으로 한 20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독서 활동 같은 경우에는요, 진로 관련 쪽하고 좀 독서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면 했는데 그런 쪽에서 조금 미약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는 조금 이제 그 진술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은 구체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요, 지난해 그 방과후 활동으로 논술 그 수업에 40시간 정도 이렇게 참여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 그 우리 학생이 논술에 지금까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어떤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논술한 거 외에는 얘가 본격적으로 논술을 제대로라고 좀 편하게 한 거는 2학년 겨울방학부터 논술을 시작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예, 근데 워낙 지금 성적도 보셨겠지만 문과인데도 얘가 사탐 과목을 하는 걸 좀 힘들어하고 사탐 지가 했다고 해도 성적이 잘 나오질 않아갖고 그게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아, 예.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준비를 했었고 현재는 지금 준비를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요, 논술은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께서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의 경쟁력은 열심히 성실히 하겠지만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셨고, 논술 전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능성을 두고 분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을 봤을 때요, 전형상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우리 학생이 지원했을 때 가능성은 좀 얼마나 있어 보이시는지요? 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성균관대 사회과학계 일반 학생 전형은요, 우선 선발 70%가 이제 학생부 30에 논술 70이고요. 일반 30은 학생부 50에 논술 50입니다. 지원 가능한 내신에 지금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상당히 높은 편이죠. 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세개 합이 4고, 그 다음에 수학 A, 영어 B 100분의 합이 191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 학생이 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성적이 77% 3등급 컷에 걸려 있는데 수학하고 영어 성적이 비교적 뛰어납니다. 그런데 아주 절묘하게 지금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A, 영어 B가 100분의 합 191에서 1이 부족한
현재 19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요 과목에서 좀 이렇게 100분위를 높여준다라면은 우선 선발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격 조건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논술 보는 대학에서 우선 선발의 경우는 최저만 충족한다라면은 합격권으로 가는데 상당한 어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봅니다. 네, 다음은요 한양대 한양대입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인데요. 이 경우도 아주 상당히 조금 특이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원 가능 내신 성적 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학생이고요. 자격 요건이 여기는 좀 까다롭습니다. 영어하고 수학교과 상위 3개 과목에 총 6개 과목의 등급이 평균 3 이내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에서 영어하고 수학 성적이 상당히 우수한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 조건도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공인어학 성적 탭스 800점 이상도 자격 조건입니다. 이 두 가지 자격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자격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논술이 50%가 될 텐데, 이제 역시 이제 지금까지 현재까지 논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학생이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 외대 커뮤니케이션 학부인데요. 우선 선발 60%, 이제 논술이 70%가 될 테고요. 일반 선발 40은 논술 50%가 되겠죠. 이제 학생부 비중이 그만큼 조금 높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우선 선발도 역시 등급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최저가. 그래서 세계 영역 등급 합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 100분의 합이 280입니다. 일반 선발은 이제 각 2등급이고요. 자, 여기서 볼 때 외대의 경우는 내신 4등급까지는 사실상 그 학생부의 차이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로 당락이 결정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외대 논술의 특징이 통계 도표형하고 영어 제시문이 2개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영어 교과의 성적이 1.25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 외대 같은 경우는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우리 학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우선 선발의 그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마 합격의 어떤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외대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는 뭐 이제 충분히 풀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외대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이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해설 같은 강의도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이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6월 5일 그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나면은 우리 학생들은 수시 6회 전략을 세우는데 굉장히 바빠질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수학에서 지금 1등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리 논술, 그러니까 수학이 논술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위권 대학들에 한번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이 수시에서 논술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해 주시죠. 예, 우선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 8월 초까지는요.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대학에 최근 3개년간의 논술 기출 문제를 꾸준히 풀어보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8월 초에서부터 이제 9월달 원서 쓰기 전까지, 수능 원서 쓰기 전까지는 모의고사 있죠. 이 모의고사를 꼭 풀어보는 그런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모의고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대학이든지 이 모의고사가 본 시험의 어떤 스타일, 형태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바뀌는 것은 제시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기에서의 어떤 그런 내용들만 변화되는 거지 문제 유형은 거의 흡사하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반드시 모의고사를 2번, 3번 이상 이렇게 풀어봐서 그 유형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까지도 이제 생각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수능 성적으로 볼 때 수학은 상당히 우수한 편이니까 이 정도 성적은 유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77% 3등급 컷에 걸려 있는데 6월달 모평, 그 다음에 9월달 모평에서 100분위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해서 11월 달에는 2등급 정도에 맞춰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충분히 1등급에 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을 안배를 해준다라면은 사회탐구 같은 경우도 우리 학생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해줘서 최종적으로는 제가 판단할 때는 2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예. 이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네, 2112 예, 등급을 좀 목표로 삼아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논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기출 문제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수능 목표 점수, 아무래도 최저 등급도 걸려 있고, 또 앞으로 정시까지도 좀 바라보기 위해서는 수능 점수도 좀 올려야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학생의 뭐 수상 내역이라든지 비교과 활동 중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이 이 탭스 성적이 괜찮은 것 같은데, 외국어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어머니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아니, 근데 생각은 했었는데, 이 점수 갖고는 그 특기자 전형이 워낙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많아갖고,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 거의 포기 상태거든요. 예, 그러시군요. 어머니 예. 같은 경우는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탭스라든지 토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플, 이런 공인 어학 성적을 가지고 외국어 특기자 전형을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경호 선생님께서 우리 수험생들이 좀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외국어 특기자 영역에 이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해당 대학이 기준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인 외국어 성적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지원 자격 조건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영어 특기자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영어 에세이라든지 면접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소홀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어머니는 잠깐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선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월 6일 날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모의 에세이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영어 특기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번 응시해보고 평가 결과를 참고로 전략을 세우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해당 성적이 그 기준점에 부합하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좀 너무 또 겁을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설명이신 것 같은데, 그럼 최준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외에 또 어떤 대학을 좀 추가로 고려하면 좋을까요? 예, 어머니께서 영어 특기자 전형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우리 학생이 결국은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우선 학생의 경우에는 영어 성적이 교과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1.25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한 자질을 갖고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탭스 같은 경우는 조금 성적은 사실은 부족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맞는 대학을 찾아서 적절하게 지원을 하고 결국은 이제 영어 에세이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면접이 있는 그런 대학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은 이제 리더십이 일단 있는 걸로 보고 자료를 통해서 면접도 나름대로 준비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에서 어학 특기자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추천하는 대학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우선 한국 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글로벌 리더 전형인데요. 공인 어학 성적이 이제 30%고요. 영어 에세이가 이제 70%가 되는 거거든요.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전경원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6월 6일 날 영어 에세이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시험의 어떤 특성을 좀 확인해 보고 이해하시고 하는 게 중요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 탭스가 860점 이상인데 848점이에요, 현재 우리 학생이. 그래서 12점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탭스 시험 일정을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탭스 시험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된다라면은 한 번 더 지원을 해서 점수를 조금 더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단국대 커뮤니케이션 특기자 어학 전형이죠. 여기는 이제 1단계가 5배수입니다. 그래서 실적 100%로 선발을 하는데, 일단 1단계에서 많은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2단계에 가면 이제 면접 비중이 사실상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학생은 이제 기준점에서 지금 2점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기준점에 와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저 점수를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국제화 과정인데요. 여기는 면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 70%에 어학성적 30%인데, 현재 우리 학생은요, 48점 정도 이 대학은 기준점에서 이제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이제 어떤 적정 수준에서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전형 같은 부분에서 이제 소신 있게 이렇게 지원하는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하나의 카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수시 6회의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 선생님께서 좀 함께 고민을 해주셨는데, 어머니 오늘 말씀 도움이 되셨어요? 예, 많이 네. 도움이 저희가 또 상담 받으신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아드님이랑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최선의 선택으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수시를 지원할 때는 먼저 논술 전형을 준비하고 지원대학의 기출문제와 모의논술 문제를 풀어보면서 논술 유형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신의 강점인 영어 실력을 살려서 영어 특기자 전형도 함께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는 탭스 성적을 860점 이상 받을 수 있게 하고 영어 에세이와 면접 준비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점수는 국어 2등급, 수학 영어 1등급, 사회탐구 2등급을 목표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은 희망하는 대학 외에도 한국 외대 글로벌 리더 전형, 단국대학교 특기자 전형, 국민대 국제화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 방송은 상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비공개로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전에 우리 수험생과 제작진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들께서 미리 좀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분석 내용을 생방송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학생 상담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파일럿이 되고 싶은 고등학생입니다. 파일럿, 좋습니다.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네, 원하는 대학 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 어떤 대학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윤신혁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네, 그럼 우리 학생 먼저 학생부와 모의 수능 성적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내신 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다 한 3.8에서 4등급대 정도, 그러니까 평균을 하면요 한 4.1등급 정도 되는 성적을 가지고 있고요. 모의 수능은 4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했을 때 국어는 3등급, 수학은 2등급, 영어는 3등급, 과학 탐구 영역은 각각 5등급, 3등급,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합계가 한 3등급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도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친구의 그 비교과 활동을 굉장히 유심히 본 게 뭐였냐면 이 친구가 1학년, 2학년 학급 미화부장을 했거든요. 근데 제 학급 담임을 하면서 보면 학생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게 학급 미화부장입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청소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친구도 1학년 때 한 학기 한 것도 모자라 2학년 때 1년 내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학급의 청소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자기 자신의 주변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되는 친구고요. 네. 근데 뭐 동아리 회장을 하는 거, 그다음에 방과후 학습에 적극 참여하는 거, 뭐 봉사활동도 뭐 생태나 자연보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소신을 가지고 하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수상 네, 그다음에 내역 수상 살펴봅니다. 내역을 보면요. 일단 미화부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학급 봉사상, 미화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합창대회는 단체상이지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 것 같고요. 눈여겨볼 만한 게 이 친구가 이제 어학 능력 시험을 가지고 있는데 한자는 상급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어 능력 시험은 JLPT 1급, 그다음에 JPT 925점의 아주 우수한 어학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지망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는 1지망의 공군사관학교 글로벌 전형, 어학 우수자 전형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공군사관학교는 수시 전형 6회에 해당되지 않은 그냥 특수 목적 대학이지만 우리 친구가 아마 이 공군사관학교를 가서 꼭 파일럿이 되고 싶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지망은 항공대학교 항공운항과 심층 면접 전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지금 성적과 비교과를 보면서 주목되는 점은 일본어 관련된 부분의 어떤 특기 능력이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JPT 점수나 JLPT 등급이 굉장히 좋은데요. 자, 그렇다면 윤신혁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의 그 교과 영역의 장점을 먼저 살펴보면은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한 4등급대 정도여서 약간은 좀 부족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 이 모의 수능을 살펴보면요. 가장 기초 학력에 해당하는 국어, 수학, 영어는 평균 한 2.6등급 정도로 기초 학력은 매우 우수한 편이라고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 눈여겨보았던 게 우리 친구가 속에서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파일럿을 누구보다도 먼저 되고 싶어 했고 누구보다도 오래 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진로에 대한 뚜렷한 그런 주관을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 친구의 가장 우수한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생활기록부에도 보면요. 우리 친구가 얼마나 성실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이고 학교 생활을 정말 잘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그 어떤 과목 선생님이 생물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생물 선생님이 와, 우리 친구가 정말 노력은 정말 잘하는데 결과가 안 나와주는 게 너무 아쉽다. 이런 특기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잠재적인 가능성이 매우 풍부한 친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보완할 점인데 제가 우리 학생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우리 학생 혹시 그 수능 문제 풀 때 어떻게 국어나 아니면은 뭐 영어 영역 뭐 이런 데서 뭐 문장이나 이런 게 잘 이해 안 되거나 이런 때가 있나요? 국어는 없는데
네. 영어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 영어는 좀 있고요. 우리 친구가 이제 그 소개서에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일본에 가서 외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제 보통 이렇게 자기는 분명히 국어나 이런 문장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데, 아, 이게 어딘지 문제를 풀 때는 꼭 이렇게 자꾸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오답을 체크한다. 이런 친구들이 보통 어린 시절 외국에서 외국어를 빨리 접하고 외국에 생활하다 보면 우리말 개념에 약간 소홀해지는 경향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네. 우리 수험생들이 굉장히 관심을 못 갖는 영역일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사용하는 이 어휘의 숫자는 그 사람의 사고의 폭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그걸 그대로 라이브하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언어로 이걸 추상화하고 개념화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평소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처음 보는 우리말이다, 아니면 처음 본 영어 단어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단어장들을 써서 이 어휘를 좀 늘리는 것도 우리 친구의 본질적인 문제를 더욱더 좀 보완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성적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우리 학생이 1지망으로 지망하고자 하는 대학이 공군사관학교입니다. 모집 일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려주시죠, 전희영 선생님께서. 네. 네, 공군사관학교를 비롯한 이제 특수목적 대학들은 다른 대학과 달리 이제 수시 6회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또 대부분 이제 삼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6월 중에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념하셔야 되고요. 화면 보시면서 대략적인 요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정을 보시면요, 원서 접수는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니까 요 기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최종 선발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선발은 10월 11일 금요일 날 9시에 발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관련돼서 우리 학생이 좀 참고로 알아둘 것은 5월 31일 저녁 6시에 신길동에 있는 공군회관에서 공군사관학교 설명회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꼭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31일이면 다음 주 금요일인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이 공군사관학교에 좀 지원을 했을 때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 전형 특징을 좀 살펴보면서 좀 알아봐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일반 전형으로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보통 합격자들의 평균이 한 2등급 이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만약에 일반 전형을 지원했을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성적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친구가 아주 전형을 잘 찾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일본어의 이 능력을 이용을 해서 공군사관학교 글로벌 전형, 어학우수자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데요. 자, 그 전형의 구체적인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전형은 보면 일단 1차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은 수능하고 같은 유형의 같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보고, 이게 배점이 20점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친구가 지금 이 자격 기준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친구가 소개서에 써준 그 JLPT 성적이 그 1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JLPT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2010년도에 새로 개편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신 JLPT 뭐 이렇게도 하는데, 공군사관학교 모집 요강에 보면 N1 등급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학 이 자격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험이 연간 한 12번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6월에는 6월 19일부터 시작해서 모의 수능 끝나고 나서니까요. 한 3번 정도 시험이 있으니까 자격 요건이 조건이 안 돼서, 실력은 되는데 조건이 안 돼서 지원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는지 꼭 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 신체 검사 매우 중요하죠. 우리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3차 시험인데요. 자, 이 3차 시험은 어학 능력 분야를 평가를 하는 건데, 우리 친구가 되게 궁금해했던 영역입니다. 이거 시험 어떻게 보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구술 작문 번역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 형태는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지문을 주고요. 지문을 주고 이걸 이해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해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주장을 펼치는, 즉 이 디베이트가 가능한지에 대한 능력을 살펴보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주어진 자료를 이해하고 나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신의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즉 논증을 제대로 구성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일본어로 시험이라고 할 수 진행을 있습니다. 합니까? 네, 그렇죠. 일본어로 예.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배점이 200점 정도 되니까요. 1, 2차 시험을 다 합쳐도 120점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적을 가지고도 보통 그 1차 시험에서 4등급이 이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모의 수능을 봤을 때 충분히 1차 시험은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 합격 가능성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항공대 같은 경우 선생님 어떻습니까? 항공대학교 심층 면접 전형이요. 네, 항공대학교도 우리 항공운항과를 우리 친구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화면 통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공대학교 같은 경우도 1단계, 2단계 되는데 학생부 100, 그 다음에 2단계 심층 면접 100%입니다. 근데 이 심층 면접이 어떤 거냐면 2대1 면접하는데 30분간 대기 장소에서 문제를 주면은 학생이 혼자 문제를 풀이하고 나서 면접관 앞에서 이렇게 면접을 하는 건데 수학이나 영어에 있어서 기본적인 개념, 교과 내용을 이해하면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전형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요 지금 말씀해주신 두 대학 말고도 선생님이 또 추가로 추천해주시는 대학 좀 추천해주시죠. 네, 저는 우리 친구가 무엇보다 장점이 자신의 진로가 아주 뚜렷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좀 아쉬웠던 점 뭐냐면 이 변화하는 공군의 이 새로운 트렌드를 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목표가 좀 높으면 우리 친구가 이 성실한 면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의 이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친구 꼭 파일럿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이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요즘 보면은 그 무인 폭격기, 그래서 미군이 이 무인 폭격기를 통한 전력을 보강하는 그런 추세에서 컴퓨터도 우리 친구가 공군이 되는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우선 선발, 일반 선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류 70, 외국어 에세이 30인데 이 중앙대의 장점은 영어 에세이가 아니라 자신 잘하는 일본어로 에세이를 쓴다는 점에서 일반, 우선 뭐 다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예. 한양대 같은 경우는 요즘 자연과학 계열도 융합, 통합 이런 복합적인 학문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전기생체공학부가 있더라고요.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와 이거 아이언맨이다. 그래서 공군의 새로운 주력 무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전형은 어학 성적이 50%니까 우리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일본어 강점을 살릴 수 있는데 문제는 내신에 있어 수학, 과학 총 3과목이 총 6과목이죠. 평균 3등급 이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에 우리 친구가 목표로 삼아서 정말 내신 관리를 잘하면 지원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공대학교 항공운항과 미래항공우주인재 전형, 그래서 학생부, 서류 이렇게 보는 전형도 우리 친구가 참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파일럿의 꿈을 가지고서 지금 공군사관학교와 그리고 항공대를 저희에게 좀 문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윤시정 선생님께서 그 외에 중앙대와 한양대 그리고 항공대의 항공운항학과 미래항공우주인재 전형까지 좀 소개를 해주셨어요. 우리 학생 잘 들었죠? 네, 그 선생님 아까 좀 짚어주신 게 있었는데 신-JLPT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아, 그 성적이 있다면 자격 요건은 되는 거네요, 네, 선생님?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상담해 주신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자세하게 살펴보시고요. 꼭 꿈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파일럿이 꿈인 우리 학생의 대입 합격 전략입니다. 현재 4등급대인 내신 성적을 3학년 1학기에 3등급으로 끌어올려야 하고요. 부족한 어휘와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말 단어장을 활용하고 수학, 영어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본어 실력을 장점으로 살려서 어학특기 전형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어학 성적 관리는 물론 논술과 면접 등 지원 대학 전형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목표 수능 점수는 국어, 수학, 영어 2등급, 과학탐구 1등급이고 추천 전형으로는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 외에도 상향으로 중앙대, 한양대, 소신으로 항공대, 미래항공우주인재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저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좋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교대를 희망하고 있겠네요. 네. 네,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진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예, 우리 학생 그 교과 성적입니다. 그 국어 성적 2.5, 수학, 영어 1점대 성적이고요. 사회 3.6, 그래서 국수, 영사가 2.28입니다. 4월달 전국연합 성적입니다. 수능 성적이 상당히 우수한 학생인데요. 국어 97% 1등급이고요. 수학 93% 2등급, 영어, 법과 사회, 사회문화 다 모두 1등급, 등급 평균 1.25인 학생입니다. 네, 비교가 활동 보겠습니다. 2학년, 3학년 1학기 학급 부반장을 했고요. 또 동아리 활동도 다양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는 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교대 주최, 창의 사고, 리더십에도 참여했고요.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1학년 때 41시간, 2학년 때 26시간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수상 내역으로 보면은 뭐 학력평가와 관련된 성적 우수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학력 인증 시험에서도 상을 받았고요. 또 봉사상을 받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활동 수상 경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지망은 서울교대 초등교육과고요. 2지망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3지망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입니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지금 현재 보면은 내신 성적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상당히 우수한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수학 영역에서 지금 한 3% 정도가 부족한데 조금만 노력하면 전 영역에서 다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우수한 학생인데요. 자, 우리 최준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예, 우선 이제 교대니까요. 교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입학 사정관 전형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특히 이제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입학 사정관 전형이니까요. 그 중에서 이제 교과 성적의 흐름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목의 이 성적 흐름을 살펴본다면은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성적이 1학년 1학기 때보다 2학년 2학기 때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향상이 됐는데, 영어하고 사회 과목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떨어졌어요. 하향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역시 이제 좀 평이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성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교과 성적이 어떤, 전체적인 그 판단이 설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교과 할 때 선생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으로 나눠서 학생부 분석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요. 우선 그 진로 활동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서 뭐 일관되게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도요. 특히 이제 그 국어라든지 사회라든지 영어 과목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다양한 어떤 교과 학습 능력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주도성에서 동아리 활동은요, 특히 이제 2학년 때 동아리를 이제 신설을 해서 직접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상당히 그 내용이 역동적이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수상 경력은 비교적 이제 학력 관련 쪽에 수상 자료가 상당히 좀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봉사 활동 같은 경우는요, 이 개인 봉사 활동이 거의 없다라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활동은 좀 이제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상에만 나타난 걸 가지고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책 제목을 나열한 경우가 좀 많았다. 어떤 책을 한 권 읽었으면 그 책의 내용을 통해서 본인이 느끼고 또 그것이 좀 더 이제 바람직한 부분은 진로와 어떤 연관성을 가느냐 하는 쪽까지 이제 연결됐으면 좋았을 텐데, 책하고 저자의 제목만 나열된 경우가 좀 많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그 자기주도적인 노력과 역동적인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전반적으로 비교과 활동도 우수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예.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서울교대, 이화여대, 한국교원대, 초등학교 선생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찾고자 하는 학교인데요. 합격 가능성 그리고 전형 방식을 통해서 좀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죠. 네, 역시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요, 초등교육과는 이제 학교장 추천인데요. 이 부분의 그 문제는 이제 우리 학생이 학교별로 3명 이내에 추천자의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그런 문제점인데,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도 아마 선택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해보고요. 또 이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교대에 굳이 추천을 안 받겠다라고 하면은 우리 학생한테도 이제 순서가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우선 이제 학생부 같은 경우가 이제 50%고요. 1단계에서 서류가 50%고요. 뭐 1단계는 충분히 이제 우리 학생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단계에 가서 이제 면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수능 최저 학력이 작년보다는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이렇게 이제 완화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4개 영역 특강 8인데요. 우리 학생은 뭐 지금 남는 거니까요. 뭐 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서류의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현재의 수능 성적만 가지고도 정시에 뭐 지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소신을 갖고 한번 지원해 보기를 권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학입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인데요. 초등교육과인데 여기는 이제 논술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 40%가 이제 논술 70%고요. 역시 이제 일반도 60%인데 논술 70%가 들어갑니다.
우선 같은 경우에는요, 최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4개 영역 중에 3개가 이제 등급 합에서 4가 나와야 되고, 3개 영역 100분위가 284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선발 최저 학력 기준에 현재 충족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 사범대학 같은 경우, 이제 초등교육과는 인문 1에 해당되는데, 여기는 논술 유형이 인문사회 통합에다가 영어 제시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영어 성적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두루두루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는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논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면은 합격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원대 같은 경우인데요.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이 됩니다. 한국교원대는 대부분이 전형이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이제 선발하는데 이 전형만 학생부 교과 50에 서류 50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학생한테는 일단 서류에서의 어떤 우수한 점이 이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역시 이제 심층 면접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도 만만치 않거든요.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 2등급인데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뭐 상당히 여유가 있는 그런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향상된다면 여기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제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 등수 안에 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또 이화여대와 한국교원대는 합격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아주 기분 좋은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입시는 이제 3학년 1학기 끝까지 또 이렇게 다 봐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보강해야 되는 점, 전략 어떤 게 필요할까요, 선생님? 예. 지금 학생 듣고 있죠? 네. 예. 지금 자율학습 마치고 왔나요? 네. 예, 그렇죠. 예. 네. 사실은 이 교대 같은 경우는 이 교직과 연관된 그 면접이라든지 교직에 대한 적성 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일 텐데, 우리 학생이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즉석에서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어떻게 이제 답변할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학생이 혹시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 네. 가운데 알고 있는 동요가 있나요? 네. 어떤 거를 얘기할 수 있나요, 지금? 일단, 올챙이송. 올챙이송요? 네. 예. 율동을 하면서 부르면 굉장히 재밌는 노래죠? 네. 아이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좀 재밌는 이런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교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네.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이렇게 정서적 교감으로 해서 이제 짝꿍을 같이 배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한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같이 짝꿍이 된 아이들이 이렇게 좀 어떤 뭐랄까요, 의견 대립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충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만약 담임교사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짝꿍을 시켜서 함께 지내볼 수 있게. 예. 네. 거기서요. 이제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도 이제 그건 제가 볼 때 조금 원론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학생이 방금 전에 올챙이송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 불러가지고 아이들은 즐겁고 재밌고 이런 그런 속에서 이제 어떤 서로 교감이 나오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올챙이송을 쫙 불러주고 올챙이처럼 부드럽게 여유롭게 생각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하네요. 네. 면접에서요. 면접을 할 때 너무 지금처럼 이렇게 좀 경직돼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평상시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아주 좀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아마 면접 보시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좀 재능과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여길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이제 그런 연습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능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우리 학생이 다 성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문법 쪽이 좀 취약해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네. 문법 쪽이 좀 취약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쓰기 쪽에 좀 취약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네. 문법하고 쓰기는 단기간에 이렇게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주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2등급이 나와 있는데 3%가 부족합니다. 1등급에. 근데 추론 쪽에서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어떤 순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정해서 답을 이제 적용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추론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목표 점수를 국어하고 그 다음에 영어하고 탐구는 99% 1등급 가고 그 다음에 수학은 3% 더 올려서 이제 96%인데 조금 여유있게 97% 1등급 그래서 전체 1등급 나온다라면은 수시에서 혹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정시에서는 뭐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마음껏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성적이라고 봅니다. 조금만 네. 더 힘을 내면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층 면접의 중요성까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학생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네. 합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교사가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학생부 소리평가가 높은 교대의 특성상 비교과 활동 정리는 물론 1차적으로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또한 심층 면접 대비도 철저히 하길 바라고요. 수능 목표 점수는 100분위로 국어 99, 수학 97, 영어, 사회탐구 모두 99%를 목표로 합니다. 추천 전형으로는요. 본인의 희망 대학이기도 하죠. 서울교대 학교장 추천 사정관 전형, 이화여대 일반 전형, 한국교원대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과 경인교대 교직적성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을 함께 추천해드립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1대1로 맞춤 상담해 주셨는데요. 소중한 조언 감사합니다. 최진규 선생님 그리고 윤신혁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즘에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학생들 건강관리 유의하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